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건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출생한 월별 2023년 계묘년의 운세와 평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계묘년을 제가 표기해 놨는데요. 자, 오행으로 일단 계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편재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묘년은 수생목이기 때문에 이 묘목은 식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밑바탕에는 편재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식신이 되니까 식상생재가 원활이 되는 해가 바로 2023년 계묘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생목 순환상생관계로 상승운으로 크게 발복할 수 있는 해가 바로 계묘년입니다. 이 계묘년 이제 수생목이 되면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계묘년의 출생월별 평점, 운세 평점을 알려드릴 텐데요. 다만 출생한 월만 가지고 이 계묘년에 대입해서 제가 분석해드리는 단식 판단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주 전체를 종합 분석하면 오늘 강의 내용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출생 월별로 운세 평점을 알려드리는데, 일단 자월생부터,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 12월 5일부터 1월 5일 정도, 여기를 자월 출생이라고 하죠. 자, 자월 출생이 내년에 계묘년을 만나면 자묘형을 짜게 됩니다. 자묘형을 짜게 되면 운세 평점을 제가 대학교 학점식으로 여기다 평점으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월생은 내년에 계묘년은 D학점을 드릴 수가 있다. D학점. 자, 이렇게 자묘형이 되면 불리하죠. 왜냐? 도학끼리 형을 짠다라는 것은 주색잡기, 특히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가 있고 미투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상 자묘형이라는 것은 신장, 방광, 자궁, 비뇨기, 이런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고요. 자월생은 그 다음에 부부의 갈등이라든가 부부의 불화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자월생은 계묘년 내년 평점이 대학교 평점으로 환산하면 D학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월생으로 갑니다. 축월생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보통 1월 5일부터 2월 4일 입춘 전까지를 축월이라고 하죠. 소환, 대한 소환, 아주 꼼꼼한 축토인데요. 자, 축월생이 묘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축과 묘 사이에는 인목이 숨어 있죠. 인목이 생략되어 있죠. 이것을 격각이라고 합니다. 축월생이 묘목을 만나면 격각. 격각이 뭡니까?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 평점으로 C학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C학점. 그러니까 이게 축월생이 묘목을 만나게 되면 어떤 배신수라든가 어떤 동업을 하는 사람은 동업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격각, 이빨이 빠졌다. 자, 그 다음에 인월생으로 갑니다. 인월생은 보통 2월, 양력으로 2월 4일이나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를 인월생이라고 하죠. 자, 인월생이 묘목을 만나면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묘 방국을 짜게 되지. 물론 인묘가 혼잡이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방국을 짠다는 기준하에 평점을 B학점을 드리겠습니다. 인월생의 계묘년 내년 운세는 B학점이다. 왜냐?
인묘방국이 되면 협력자가 생깁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천을귀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월생은 겁재운이기 때문에 손재수,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거나 어떤 재물을 손실당하는 손재수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돈거래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것은 각별히 유의하면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진취적이다. 그 다음에 묘월생, 대체적으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3월 5일부터 4월 5일 이 정도까지가 묘월인데, 묘월생이 내년에 묘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견을 만나지요. 묘목과 묘목이 만난다. 비견이 만나면, 비견이라는 건 뭡니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 구조지. 자, 이것은 대학 평점으로 C학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나의 라이벌이 생긴다. 경쟁자가 생긴다. 이것을 일명 투합이라고도 하는데요. 갈등 구조. 그래서 C학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진월생이 내년 개묘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지요? 묘진 합이 되지요. 묘진 목이 된다는 것은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친화력도 생기고, 상부상조. 이렇게 되면 B학점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진월생은 내년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월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월생이 예를 들어서 묘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화와 묘목 사이에 진토라고 하는 게 공엽이지요. 공엽. 즉 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월생이 묘목이 되면 학점이 시들시들하지요. C학점. 왜? 격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빨이 빠졌다. 동상이목. 역시 갈등과 불화구조. 예. 특히 사월생은 내년에 상문조객사를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상문조객이라고 하는 것은 사월생 중에는 부모님이라든가 조부모님이 상문조객에 해당하면 돌아가시는 경우가 내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월생으로 넘어갑니다. 5월생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해서 6월 6일부터 7월 6일 정도까지 이것을 5월생이라고 하는데, 자, 5월생이 묘목을 만나면 오묘파가 되지요. 오묘파가 되면은 C학점입니다. 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이 파기가 된다. 어디에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가 손실을 본다. 그래서 5월생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미토는 A학점이 왔는데요. 처음으로 A학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미월생은 양력 7월 7일부터 한 달, 7월 7일부터 8월 7일 정도인데 묘미 목이 되지요. 묘미 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토가 묘목을 만나면 새로운 터닝 포인트,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환, 어떤 사업의 개업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일치월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 학점으로는 최고 학점 A학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월생은 보통 8월 7일부터 한 달이지. 양력으로 8월 7일, 8월 8일부터 한 달인데 묘목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묘신기문이 되지요. 내년에 묘신기문이 된다는 것은 조금 예민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겉은 강하지만 외강내유. 다만 C학점 정도 드리는데, 신월생은 C학점 정도 드리는데 상당히 예민해지지만 이 신금과 묘목은 지장간에서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합을 하려고 한다. 친화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예민하지만. 그 다음에 유금과 묘목이 만나면 으시시하지. 이것은 D학점으로 학점이 저조하게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묘유충이 장렬하지요. 6월생은 언제입니까? 9월 7일부터 양력 9월 7일부터 10월 7일 정도에 출생한 사람인데 6월생이 묘목을 만나면 묘유충. 이것은 왕직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건 사고, 그 다음에
건강으로는 디스크,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관제수, 그 다음에 부부, 불화, 이별수까지 생기는, 그야말로 학점 중에서는 가장 저조한 게 자묘형과 묘유충, 이것이 D학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술월생. 술월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양력 10월 7일부터. 자, 이것은 아주 좋은 A학점을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A학점. 왜? 묘수랍을 하게 되지. 묘수랍을 하게 된다는 것은 화합과 협력과, 그 다음에 묘수랍은 시너지 효과다. 시너지. 예, 대인관계에서 돈독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예. 자, 마지막으로 해월생으로 갑니다. 해월생은 양력으로 11월 7일. 여기부터 이제 한 달 정도 되는데, 양력 11월 7, 8일부터 한 달. 여기도 기분 좋은 A학점을 드리겠습니다. 왜? 해묘 합이 되지요. 해묘목이 된다는 것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해월생이 개묘년 내년에 공무원시험이라든가 수능시험이라든가 어떤 승진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월지하고 해묘 합이 된다는 것은 승진, 합격, 상당히 여러 방면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출생 월별 2023년 개묘년 운세평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2023년의 개묘년의 운세를 구체적으로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출생 월별,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운이라든가 2023년의 전반적인 운세와 대한민국 국운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 거. 이번 시간에는 출생 월별.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일간별 개묘년 내년의 운세는 어떤가? 이 목일간, 화일간, 토일간, 금일간, 수일간, 이렇게 일간별로 내년 운세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하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생한 이 월만 가지고 개묘년 2023년 개묘년과 운세를 단식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주 전체를 분석하면 강의 내용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고물가 시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취적인 마음으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심삼 멘토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